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5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서 오시고. 자, 오늘 총 8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국내 5개, 일본 야구 3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분석 들어갈 거고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면서 내용 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NC 하나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NC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연한 거겠지만 알렌과 이제 김기중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알렌 쪽이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 원정에서의 팀 오피스가 몇이냐면 0.660으로 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하나를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NC의 선발 알렌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32이닝 동안 1.37의 WHP와 3.68의 ERA, 143km 정도짜리 페스트볼을 던지고 있고요. 뭐 투심,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정말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6.2이닝 동안 20 자책 ERA로 환산한다면 6.75, 좀 부진하고 있는 구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투가 조금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하나도 이제 원정이라 할지라도 꽁꽁 묶이는 그림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하나의 선발은 김기중이 등판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정말 안 좋았거든요. 지난 시즌 27번의 경기에서 59이닝 동안 1.86의 WHP와 6.56의 ERA, 정말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볼실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시즌 3경기밖에 없기는 하지만 좀 다릅니다. 8.1이닝 동안 0.96의 WHP와 제로의 방어율, 아직까지 자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한 우연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시즌 페이스볼이 한 143, 144 정도 나오고 있고 지난 시즌보다 구속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한 4kg? 볼 것도 이번 시즌 나쁘지가 않고요. 전체적인 스토프 자체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피칭을 가져간다. 땅볼 유도도 괜찮고 하나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필딩 능력까지 시너지가 조금 나주면서 생각보다 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던지면은 진짜 뜬금없이 막 한 5이닝 1실점 막 요런 피칭 내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발 싸움에서 하나가 크게 밀리는 경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비등비등하게 선발 싸움에서 맞추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뒷심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가 분명히 유리한 구간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하나가 역배를 받는 경기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좀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두산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기아.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실 기아가 라팍을 가서 삼성 원정에 가서 3연전을 수입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타격 사이클이 확실하게 좀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1푼 6리까지, 그리고 이제 홈런도 이제 12방이 나오고 있고요. 평균 득점 지원이 8득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기아가 뭐 정말 좋았을 때 약간 실책이 좀 나오고 수비에서의 이제 뭐 실점 억제가 안 되는 경기에서도 화력으로 이거를 덮어버리는 그림, 이런 그림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자, 오늘 여기서 매치업 상대는 잭 로그가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투심, 커터,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브레이킹 볼이 좋아요. 브레이킹 볼이 좋기 때문에 이 좌타자 헌팅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타자를 만났을 때는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뭐 볼시도 조금 나오고 있고 장타도 꽤나 나오고 있고, 기아는 사실 우타 속에서 누가 있죠? 뭐 김선빈이라든지 뭐 박찬호라든지 뭐 위즈덤이라든지 괜찮은 우타 라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우타 속에서의 팀 오피스가 몇이냐면 0.734로 리그 전체 이제 3위거든요. 그래서 뭐 상성이라든지 최근의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로그도 완벽 투를 보장하긴 좀 힘들 것 같다. 한 뭐 잘 던지면 한 6-3 정도? 뭐 이것보다 더 못 던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기아의 최근 흐름이라든지 상성에서 충분히 공략해 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김도현이가 등판을 하는데 가장 좀 거슬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은 분명히 거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시즌 김도현이가 홈에서 총 11번의 경기에서는 65이닝 동안 18자책 2.49의 ERA 잘 던졌는데, 원정 8번의 경기에서는 43이닝 동안 27자책 5.65의 ERA, 이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게다가 지금 두산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가 않아요. 타격감이 나쁘지가 않은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이제 실책이 몇 개가 나오고 있다? 뭐 이번 시즌 내내 많았지만 최근 5경기에서도 5개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김도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뭐 9위로 윽박 지르는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필딩에서의 도움이 필요해요. 뭐 이런 전체적인 리스크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화력전을 좀 베이스로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기아가 역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오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키움 KT 보기 전에 물 한 잔만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사실 팀 밸류에서 좀 차이가 나는 두 팀의 맞대결이죠. 34승 팀과 54승 팀. 키움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팀이었어요. 근데 최근 5경기에서는 2.6득점까지 시즌 평균보다도 더욱더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2푼 8리밖에 안 나옵니다. 2할 2푼 8리에다가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여기서 오늘의 매치업이 고영표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언더라는 좀 특이점이 가져가고요. 언더스로라는 특이점이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134kg짜리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투심,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이 체인지업에 대한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뭐 터널링도 좋고 이제 보더라인 아래쪽 딱딱 걸치는 요런 이 피칭 내용도 되게 좋거든요. 이번 시즌 키움을 상대로도 총 3번의 경기 나와서 21이닝 동안 4자책 1.71 굉장히 강했었고, 키움도 사실 이런 타이밍을 뺏는 공들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안 맞는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타격감도 안 좋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고영표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키움의 선발은 이제 메르세데스가 등판을 합니다.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뭐 첫 경기 던지기 전까지는 페스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커브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던져보니까 생각보다 좀 정타에 대한 비율이 많았어요. 볼지도 조금 있었고, WHP가 1.88이 찍혔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적응기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서도 KT도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최근 5경기 뭐 2할 6푼 4리 팀 타율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다가 뭐 홈런도 6방,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고요. 자완 상대 약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투수전 베이스로 좀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KT가 조금 일방적으로 점수를 가져가는 요런 느낌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KT 승리라든지 뭐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은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키움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기대값 자체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빅존조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KT 승, 일방적인 승,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SG랑 LG 볼게요. SSG, LG. 이크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화이트와 치리노스의 매치업인데, 뭐 타이틀을 좀 달아보자면은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타이틀을 좀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화이트도 잘하고 치리노스도 잘하고 있죠. 뭐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2일이었죠. 8월 2일날 이제 양의지가 친 이제 강습 타구 맞고 병원 갔었는데 큰 이상 없이 얼마 안 돼서 복귀했습니다. 자,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그 다음에 뭐 커브 스위퍼까지 던지는데 직선 구종의 밸류가 워낙에 좋아요. 구속도 빠르고 구위도 있다 보니까 타자들이 정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92.1인 동안 74개의 피안타와 피홈런 5개. 특히나 이 랜더스 필드를 홈으로 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홈런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LG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시즌 가장 좀 타이밍이 아쉬운 구종이 뭔지 아시는 분들? 사실 이 커터에 대해서 밸류 높은 커터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화이트가 최근에 흐름도 나쁘지 않고 이제 커터에 대한 밸류도 높은 팀이다 보니까 LG가 좀 부진할 가능성, 타선이 조금 막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둘게요. 화이트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게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화이트 이후에도 이제 불펜 구간 역시도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최근 5경기 이제 불펜 방어율이 0.89.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정감 있게 투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LG의 선발은 치노스가 등판을 하는데 148kg짜리 투심에다가 스플리터,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 위주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구속도 빠르고 이제 땅볼 유도에서도 강점이 있는 자원인데 130.2이닝 동안 피홈런이 딱 3개였습니다. 근데 약간 신경이 쓰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3개 중에 2개를 어디서 맞았냐면은 이 랜더스 필드에서 맞았거든요. 3개 중에 2개를. 그래서 랜더스 필드에서는 조금 이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있기는 하는데, 자, 어쨌든 요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SSG가 역배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SSG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득점 양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SG 프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롯데랑 삼성 볼게요. 롯데 삼성.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삼성에 대한 이런 좀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라비토와 이민석의 매치업이다 보니까 선발 네임밸류를 봤을 때는 가라비토 쪽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잘 던져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양 팀 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롯데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단 1득점, 삼성이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단 1.8득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자, 오늘 여기서 롯데의 선발은 이민석이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4번의 경기에서 70.2이닝 동안 1.7의 WHP와 4.33의 ERA. 뭐 출루 시킨 거 치고는 방어율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4.33이면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151km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 유형에다가 이번 시즌 체인지업이 되게 밸류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타격감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기도 하지만 일단은 뭐 좌타석 위주로 이 라인업이 꾸려질 수밖에 없는 팀이라는 점, 게다가 이 최근에 타선이 조금 급한 모습, 좀 빠져나가는 공들을 지켜봐주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빠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민석이가 이 체인지업을 활용한 좌타자 헌팅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잘 던져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민석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가라비토가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레퍼토리 다양하고요. 타이밍을 뺏는 공들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구위 갖추고 있고 특히나 이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 롯데라는 팀 자체도 결국에는 좀 폭발력을 보여줘야 되는 팀이라는 점이라든지 최근의 흐름 자체가 최저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롯데의 반등각을 보기에는 가라비토를 상대로 반등각을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요거는 양팀의 선발들이 생각보다 긴 이닝을 최소한의 실점으로 가져가 주면서 불펜 대결 구간에서는 최근 롯데가 좀 더 좋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 이민석이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설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일본 야구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다 살펴봤고요. 1야 넘어갈게요. 자, 요미우리와 한신의 맞대결, 센트럴 1위, 2위의 맞대결인데 승리 차이는 꽤나 많이 납니다. 두 팀이. 오늘 여기서 양팀 다 이제 1점대 ERA를 기록하고 있는 선발들의 매치업인데 야마자키와 마사시의 매치업. 아무래도 이제 투수전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둘 다 이제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야마자키 먼저 볼게요. 147km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투심 커터,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이 커터라든지 아니면 이 스플리터에 대한 밸류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닝 대비했을 때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출루 자체를 굉장히 잘 억제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한신도 최근에 뭐 타격감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출루는 잘 하는데 다만 이 타점 상황에서 뭐 모리시타라든지 뭐 데루아키라든지 이런 핵심 코어들이 타점을 잘 못 만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야마자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이거는 야마자키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좀 높게 잡아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한신의 선발은 마사시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9번의 경기에서 59.1 동안 0.78의 WHP와 1.06의 ERA. 뭐 압도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사시의 이런 피칭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14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체인지업까지 뭐 다양한 무빙볼을 던지고 있고요. 볼끝도 나쁘지 않고 보더라인 피칭도 나쁘지가 않은데 다만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 요미우리도 직선 구종에 대한 이런 대응 능력 자체가 워낙에 뛰어난 팀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10푼 7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도 평균 4.8득점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한신보다는 타격감이 더 낮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저는 이 요미우리가 이 마사시를 좀 공략해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거든요. 한신이 이 야마자키를 공략해낼 가능성보다는. 그리고 뒷심 싸움에 있어서는 아마 좀 잠기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뭐 한신은 워낙에 불펜 뎁스가 또 두터운 팀이고 요미우리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자, 종합해 보면은 이거 이제 요미우리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득점 양상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주니치랑 요코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 요코하마. 자, 원정팀 요코하마가 지난 경기 이제 4연패를 끊어내고 왔습니다. 4연패를 끊어내고 왔고, 이제 뭐 4연패를 끊어내고 온 거는 긍정적인 요소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은 여전히 좀 불안해요.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는 않지만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부터 뭐 불펜, 뭐 필딩 전체적인 이 밸런스 자체가 무너져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뭐 지난 경기를 기점으로 좀 반등할 수 있겠느냐. 자, 일단 오늘 요코하마의 선발은 안드레 잭슨이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체인지업까지 뭐 구속 빠르고 구위 좋고 뭐 강점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이 커맨드가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이런 뭐 무빙볼이라든지 이런 공들은 장타에 대한 억제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최근에 좋지는 않았다. 감사합니다. 주니치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서도 일단은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좀 밋밋하게 들어오는 무빙볼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니치라 한들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안드레 잭슨이 생각보다 잘 던져준다 한들 이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요코하마의 불펜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요코하마의 불안한 이런 필딩이라든지 가져가야 하는 리스크가 정말 많습니다. 자, 반면에 주니치의 선발은 카네마루가 등판을 하는데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커브까지 던져주고 있는 그런 자원이죠. 뭐 구속도 빠르고요. 구위도 좋고 자완이라는 이점까지 챙겨가는데 이번 시즌 이 요코하마가 좀 아쉬운 점이 뭐죠? 타선에서? 일단 이번 시즌 제 눈에 보이기에는 자완을 만났을 때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가 0.604 리그 전체 12 수준. 그래서 사실 이런 카네마루급의 선수를 만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코하마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 주니치가 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양팀의 불펜 흐름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주니치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니치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라쿠텐이랑 리오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리오넴. 자, 원정팀 이제 리오넴이 지바 롯데를 만나서 2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지바 만나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일단 소백 만나서 수입을 당하고 온 상황에서 지바 만나서 이 타격에 대한 지표가 다시 좀 상승 사이클로 돌아가는 느낌이 최근에 있거든요. 자, 여기서 라쿠텐의 선발은 쇼지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5번 경기 나와서 27.1 동안 1.06의 WHP와 2.63의 ERA,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스플리터까지 던져주는데 이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 자체가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부분이라든지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리오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직선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일단은 잘 맞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커터볼을 상대로도 팀 오페스가 0.755 이거 전체 2위였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한 쇼지 입장에서는 리오넴을 공략해 주기가 난이도가 조금 있을 것이다. 자, 반면에 리오넴의 선발은 기타야마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5번의 경기에서 105.1 동안 0.94의 WHP와 1.45의 ERA, 149km 정도 페스트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플리터라든지 뭐 커브, 체인지업까지 뭐 전체적인 스토프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난 유형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 라쿠텐 만나서도 6이닝 무자책 완벽한 또 피칭 내용을 보여준 기억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선발성 구간에서는 리오넴이 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뒷심 구간에서는 양 팀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순수 밸류를 봤을 때 오히려 좀 벌어지는 각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리오넴의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조금 일방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오늘도 또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의 분석 방송이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느껴지시는 형님들 계시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